엔테크의 한 방법으로 엔화 예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엑셀로 부자되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엔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엔화 투자의 한 방법인 엔화 예금을 비교 추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6월 16일이죠. 장중이긴 하지만 일본 엔 환율이 100엔에 900원대가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 6월인가요? 잠깐 900원대가 깨져서 그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게 제 기억에 있는데, 거의 8년 만에 이른바 최저 환율을 돌파한 거니까 요즘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엔저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들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요즘 일본 여행 엄청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밥 한 끼 먹으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싸다라고들도 하시더라고요. 일부 발빠른 부동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른바 재미를 좀 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소개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엔화 투자, 이른바 엔테크의 한 방법으로 엔화 예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6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엔화 예금의 잔고가 62억 5천만 달러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약 9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딱 한 달 만에 엔화 예금 잔고액이 약 15%가 늘어난 셈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엔화가 엄청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쌀 때 사뒀다가 나중에 비싸지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엔화 예금 상품들을 제가 직접 분석해서 비교 추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전 엑셀로 부자되기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품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엔화 예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엔화 예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화 예금이라고 하면 이른바 외화로 예금에 가입하는 외화 예금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외화 예금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국가의 통화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엔화로 예금을 드는 상품을 엔화 예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냥 원화로 예금을 하면 되지 굳이 엔화로 예금을 왜 들어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외화 예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역시 환테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환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엔 환율이 900원일 때 엔화로 예금을 들어놨어요. 근데 지난 4월이죠. 엔 환율이 1000원이 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 두세 달 만에 만약 그때처럼 다시 그 환율로 돌아가기라도 한다면 약 3개월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환차익은 물론이고 금리 수익까지 플러스하면 꽤 쏠쏠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엔 환율 추이인데요. 실제로 지금 엔화 가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그냥 한눈에 보셔도 알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엔화 예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투자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엔화가 쌀 때 차곡차곡 조금씩 엔화를 사서
일종의 적금 넣듯이 통장에 넣어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엔화 예금은 사실 외화 예금의 한 종류라는 거, 꼭 엔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로화나 달러 같은 다른 통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통상적으로 최근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 예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자,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 예금 통장들을 한번 비교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업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치식 외화 예금 상품이고요. 가입 기간은 1년, 가입 금액은 최소 엔화 기준으로 10만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엔화 외에도 달러화, 유로화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일본이 요즘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없고요. 추가적인 이자 혜택이 없기 때문에 향후 환율 추이를 보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해지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납입이나 자동 갱신 기능도 없고요. 대신 연 3회 이내에서 분할 인출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국민은행 지점은 물론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발빠르게 대응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난 복잡한 거 싫고 엔화가 쌀 때 목돈을 엔화에 투자하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입니다. 이 상품 역시도 기본적으로 외화에 투자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은 특이하게도 총 21가지 통화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각 통화 간에 자유롭게 환전해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으로 환테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꽤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 금액, 가입 기한 제한도 없고요. 외화 예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 혜택이 없는 엔화 예금 가입 시 환율 추이에 따라 자금을 넣었다 뺐다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예치 기능 또한 있어서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엔화에 투자하는 일종의 적립식 투자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정 환율이 되면 자동으로 매입이 되는 기능, 그리고 또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기능 또한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낮추고 적정 매도가를 설정해서 일종의 적정 수익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전략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엔화뿐 아니라 총 21가지 통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통화 간의 환투자를 본격적으로 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은행의 더 와이드 외화 적금입니다. 자유로운 입금과 분할 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외화 예금 상품이고요. 엔화는 물론이고 달러, 유로 등 총 8개 통화로 예치가 가능하네요. 자, 가입 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 상품 역시도 엔화로 가입할 때는 다른 은행들처럼 이자 혜택은 없습니다. 때문에 엔화 통장 가입 시엔 이자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중도 인출, 자유적립 같은 일종의 상품의 유연성이라든지 환율 우대, 외화 송금 수수료 우대 등 수수료 혜택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이야말로 그 모든 기능에 최적화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 외화 송금 시 수수료 감면은 물론이고요. 모바일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자유로운 적립은 물론이고 분할 인출도 가능한 상품이라서 추천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우리은행의 환율 케어 외화 적립 예금입니다. 엔화만이 아니라 총 11개국 통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보다 접근성이 늘어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엔화 예치 시 금리 혜택은 마찬가지로 없지만 이 상품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이체 적립 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 적립 서비스란 이체일과 직전 3개월 일종의 평균 환율을 비교해서 환율이 비쌀 때 그리고 쌀 때 자동이체 비율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체 주기도 매주, 매월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금액 설정 등 이른바 상세한 세팅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대 혜택들도 있는데요.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50% 우대, 외화 현찰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이런 여러가지 수수료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C제일은행의 트리플 외화 예금입니다. 자유납입식 상품으로 엔화는 물론이고요, 최대 17개국 통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상품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해외로 송금 시 수수료도 발생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받을 때 역시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엔 유튜브나 구글 같은 SNS 활동을 통해서 정기적인 광고비 수입을 해외에서 송금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보통 경쟁은행들의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100불 이하 소액 송금에 대해서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SC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미화 기준으로 300불 이하 송금까지는 입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면에서 좀 장점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자 엔화를 기준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43,000엔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의 외화 통장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상품은 외환 통장은 아니고요, 카카오뱅크가 아닌 타은행 통장과 연계를 통해서 해외 송금 및 입금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편리성,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외화예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외화에 투자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 지금 소개한 상품들 역시도 이른바 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하나 기준 5천만 원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장이 되니까요, 걱정 말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엔화 통장의 매력이 한층 올라간 것은 분명히 맞지만요, 엔화가 쌀 때 사서 이른바 비쌀 때 파는 것이 엔화 통장의 주 목적이니만큼 글쎄요, 잘 판단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중에 있는 엔화 통장들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찾아서 또 비교 추천해 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